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이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손실보상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럽다, 또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호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는 장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최근 들의 흐름을 좀 보면 일종의 방역 저항 같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위가 아니라 법정 소송으로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라든가 또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또 실내 체육 시설 운영자 모임 등이 거의 10억 원대, 수십억 대의 이제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에 공공의 필요로 인해서 정부가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단 그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한 법률은 없죠. 그래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목소리 좀 내고는 있었는데 정부가 본격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였죠. 이 정세균 총리가 아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실보상제를 적어도 상반기 내에 법제화하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 총리가 직접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어제 기재부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듯도 했지만 오늘 총리가 다시 한번 이 강한 어조로 법제화를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총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주문한 이상 이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텐데요. 네. 지금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 방안은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법안들이 몇 개 상정된 것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하고 앞서 이제 기재부 차관 설명도 했지만 이제 법률화, 법제화한다는 데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만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법제화, 제도화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기재부 인터뷰 보면 네. 기재부에서는 미리 검토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는 건데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장 좀 강하게 또 잘 보호하고 있는 게 역시 독일식 보상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로 매출이 70% 이상 감소를 했을 때는 거의 90% 가까이 손실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 원화로는 1,000만 원대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방식은 이제 급여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실은 뒤에서 또 얘기는 하겠지만 이 해외 사례와 우리를 동등 비교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런 선진국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너무 많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고용자의 거의 25%, 30%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거의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독일식 손실 보상한 정도에 대한 검토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정부안은 없지만 예. 국회에 발의된 내용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식이 이제 정액지급. 이것은 우리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했었죠. 예. 일정액을 업종에 따라서 액수를 동등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방식에서 많이 형평성 논란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그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 이게 이제 독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데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실은 당초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하기 초기에는 실은 저 방식을 좀 많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저 매출 파악이 좀 쉽지도 않았었고 그거를 빠른 기간 내에 많이 줄었으니까 더 주겠다라는 게 쉽지 않아서 정액 지급이 됐었던 방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화면에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역시 임대료 보상 방식이 굉장히 많이 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많은 비싼 임대료를 낸 곳은 매출도 크니까 그만큼 많은 임대료를 지급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 아마 이 정도 세 가지 방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뭐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앞서도 봤지만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은 정말 많이 피해를 본 분에게 업자에게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독일과 좀 많이 다른 것이 이런 세금 신고 같은 것들이 조금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증명할 때는 이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특히 또 현금 거래를 하는 이런 업자, 정말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렇다면 거의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에 따른 이런 보상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업종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고 또 그럼 얼만큼을 보전해야 되느냐. 매출 감소에 따라서 그걸 전액 보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30% 보전할까 50% 보전할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이 좀 이제 논의가 되고는 있어서 아마도 임대료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예, 또 재원 확보도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료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네. 대략 그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현재 이제 입법 발의된 것 중에 이제 강훈식 의원 것을 보면 예. 강훈식 의원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같이 일하는 분의 20% 보상할 경우에 이제 정확히 국가재정안을 산정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월 한 1조 2천억이고 연간으로는 14조다. 그랬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국가 재정을 부담할 만하다고 이제 주장은 하고는 있는데 예. 이건 20% 보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대료의 보전을 더 많이 올릴 시에는 저기 예산 재정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임대료 방식이 아니라 손실 보상 방식이면 뭐 거의 95조 연간 이 정도까지 들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